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군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 차쌤이 총대면 총수 없는 총수담아 총총총 시간으로 수요일 이어가겠습니다. 트러스트 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총수 없는 총수담아 총총총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기업들과 총수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쌤, 네네. 요새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변했다고 하잖아요. 채용 시장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쌤, 요새는 좀 이전보다는 코로나 때보다 좀 많이 바쁘세요? 오히려 코로나 때가 더 바빴던 거고요. 네. 왜냐면 비대면 강의가 막 저녁에도 있고 하니까 아. 낮에는 뭐 경북권 강의를 하다가 예. 저녁에는 서울권 강의를 하고 뭐 이런 아. 일들을 비대면으로 했다면 네. 최근에는 막 지방도 돌고 막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용 시장에는 순풍이 불기 시작했지만 예. 강사 입장에서는 좀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 조금 뭐 번거로움이 있는데 또 기쁜 좋은 마음으로 또 다녀오고 있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부산을 다녀왔는데 예. 되게 날이 덥고 막 그렇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부산을 가면은 이제 부산역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막 이것저것 붙여 있잖아요. 네. 뭐 광고판이라든지 홍보하는 거. 예. 부산 엑스포에 대한 홍보 문구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오. 뭐 부산에 위치하고 이정재 씨 사진을 한 15장 넘게 본 것 같아요. 아. 이정재 씨 팬 되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부산의 유채 되게- 이거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있던데. 막 예. 웃고 있고 막 이렇게 예,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엑스포가 정말 부산에서 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 기존에 했던 엑스포랑 달리 확실히 규모가 있고 좀 역사가 있는 엑스포기 때문에 부산에서 예. 꼭 유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엑스포와 관련해서 좀 기사도 검색해 보니까 재미난 기사들이 실제로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오, 네. 실제로 7월 27일 날 동유럽 국가인 오스트리아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 짤츠부르크에서 판데어 벨렌 대통령과 내한머 총리, 오한마가 생각나는데 내한머 총리, 예. 아무튼 부산시가 2030 세계 박람회 개최를 위한 최고의 후보지임을 설명하면서 지지를 요청했고 판데어 벨렌 대통령과 내한머 총리는 한국 정부의 유치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의 예.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와우. 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오스트리아와 한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오스트리아에 대한 정보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쌤, 저 외교부 대변인 나오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대변인이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예. 이제는 하다가 오늘 할 것 때문에 예. 기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아니 그러면은 이 총총총 시간에 이 오프닝도 오늘의 네. CEO 총수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뭐 박진 장관 절대 아니고요. 예. 내한머 총리도 아닙니다. 예. 오스트리아의 한국의 기치를 태극기를 우뚝 솟게 했던 영산그룹의 박종범 회장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영산그룹이요. 또 네. 어떤 노력을 했길래 오스트리아라는 이국의 땅에서 큰 성공을 이뤘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어떤 기업인가요? 예, 뭐 덤덤이 또 박종범 회장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인이시고요. 박종범 회장은 전라남도 광주 출생입니다. 광주광역시 영산강을 끼고 있는 출생지였기 때문에 회사 이름도 영산강에서 땄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산. 그렇죠. 1957년생으로 조선대학교 경영학과를 마친 후에 기아 자동차에 일찍이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기아차는 지금의 현대차그룹의 기아가 아니라 예전에 IMF 이전의 기아 자동차 시절에 입사를 한 거겠죠. 네. 96년도에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오스트리아 법인장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네. 기아의 계열인 인터트레이드 오스트리아 법인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오스트리아에서 그냥 몇 년간 뭐 주재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IMF의 위기를 마주하기 직전 기아 자동차가 그해 여름에 부도 처리가 됩니다. 이럴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기아차를 떠나야 했던 상황인 거죠. 네. 한국으로 돌아갈지 오스트리아에 남아서 별도의 사업을 할지 고민하던 박 회장은 오스트리아에 남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97년도 가을 겨울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인 사업을 시작해서 전화를 받아줄 여직원 한 분만 채용을 해서 영산그룹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영산 한델스 무역회사를 차지하게 된 건데요. 그 이후부터 무역업, 물류, 유통업, 제조산업까지 우여곡절 끝에 다양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현재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네. 전 세계 15개국, 28개국의 법인과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하는 곳이 30곳이 넘는 거래처, 국가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아름다운 도나우강이 흐르는 예술의 도시 비엔나에서 연매출 1조 원대 규모의 대기업의 경영을 이루는 입지전적의 제외 동포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99년 4월 설립 이후에 러시아, 독립국가, 연합국가들을 포함해서 동유럽, 아프리카까지 제조, 무역, 물류, 개척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영산그룹의 박종범 회장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와, 박종범 회장이 진짜 타지에서 새로 성공을 일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게 이 무역, 전화를 받아줄 여직원 한 명과 함께 무역회사를 설립해서 현재는 전 세계 15개국의 28곳의 법인과 지사, 그리고 연매출 1조 원대 규모의 대기업. 이야, 이거 엄청난 성과잖아요. 네네. 어떤 사람인지 더 궁금해지고 또 네. 어떤 기업인지 더 알고 싶어지는데 쌤, 오늘 정하신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은 키워드도 키워드지만 네. 키워드로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문장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 선정한 키워드 겸 문장은 JB 박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아, 라고 정했습니다. JB 박. 네, JB 박은 어떤 네이티브의 느낌이 나네요. 좀 났어요. 예, 약간 예, 좀. 뉴욕 쪽 발음이었어요. 좀 네. 믿을 수 있는 트러스트 가이. 예. 네.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예, 첫 번째 열심히 해야 키워드. 되겠어요. 네. JB 박은 믿을 수 있는 네네. 사람이라고 네. 하셨는데 뭔가 이제 신뢰감을 주는 경영을 했다. 이런 내용의 에피소드가 나올 것 같은데 그쵸. 맞을까요, 쌤? 그렇죠. 일단은 JB 박, 종범 박, 이 박 회장의 영어 이름을 JB 박으로 현재 유럽 국가들에선 불리웠다고 하는데 네. 나름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MF 구제금융 위기를 앞두고 시작된 이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박종호 회장의 사업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사탕의 포장지 필름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사탕 포장지가 지금은 뭐 아니겠지만 많은 곳에서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정말 포장 필름만 담긴 채 사탕이 담긴 거였다면 박종범 회장의 이 수입한 이 국내에서 만들어서 오스트리아로 수입해온 이 필름의 경우는 무슨 맛이라는 게 맛이 그 메시지가 기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딸기 맛, 바나나 맛, 박하 맛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았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하기 쉽게 포장지가 나온 필름은 사우스 코리아 네가 처음이야 이러면서 이제 많은 구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유니크한 제품 덕분에 많은 계약권을 따내게 됐는데 국내에서 생산했던 인쇄소에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네. 인쇄기에 실린더 동판이 닳아버리는 바람에 즉 그 어떤 필름을 이제 입힌 다음에 찍어야 되는 그 문구가 동판기가 닳아버려서 문구가 제대로 안 찍히고 흐릿하게 나오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떡해. 그럼 결국 계약권은 계약권대로 더 돈을 많게 계약을 해놓고 이상한 필름이 나오는 바람에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인쇄소 측에는 돈도 제대로 못 지불한 만큼 내용물이 못 나오고 현재 업체들은 이거 뭐야 무슨 맛이 빠졌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이슈들 속에서 포장지 제품을 덤핑 처리하듯이 넘겨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난감하게 되는 현지 한국의 인쇄소는 런했고 우크라이나 거래소는 이제 난리가 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니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 무슨 맛으로 써놨기 때문에 같이 계약을 한 거였잖아요. 자네 포장이 좀 유니크하네 하면서 계약을 했을 텐데 그게 완전히 망해버린 거면 굉장히 난감했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자동차 기업의 계열 직원으로서 일을 했던 그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사업은 거의 정말 개인의 소상공인 같은 사업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서 절망적으로 일이 벌어졌다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신뢰를 지키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쓸만한 필름을 일일이 고르고 거래처를 설득해서 실제 피해액이 160만 달러가 그 당시 돈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50만 달러 정도 선에서 상환을 할 수 있게끔 설득을 했다고 하고 그마저도 이제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기 때문에 2년 안에 상환을 하겠다라고 좀 사정 아닌 사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 시간보다 늦긴 했지만 2년 6개월 만에 결국 이 50만 달러 전액을 상환을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거래처 기업 측에 크게 감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날 이후 저는 매달 얼마씩 상환 스케줄이 적힌 종이를 제 심장 가까운 곳에 항상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잊지 않고자 6억 원 정도, 그 당시 돈 6억 원이면 뭐 지금의 한 10분의 1 10배 정도의 수준의 금액이 되면 이제 거의 뭐 수십억에 해당되는 금액이니까요. 이 돈을 모두 상환하면서부터 현지 거래처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확실히 회사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걸고 시작한 사업에서 한국인 특유의 뚝심 그리고 늘 인터뷰에서 이분이 강조하시는 그 광주 정신에 입각해서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위기가 있었지만 타이에 의해서 위기가 있었지만 네. 그거를 이제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비온 뒤에 또 땅이 굳는다고 왜냐면 이게 믿음을 주지 않았을까. 본인이 막 엄청 원했던 자동차 부품 사업 이런 게 아니라 사탕 포장지 필름을 갖고 하는 사업이고 네. 내가 잘못한 게 엄밀히 아닌데 네. 내가 좀 같이 좀 독박을 찬다고나 할까요? 예. 함께 내가 덤탱이 씌워서 이거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억울함도 있었을 텐데 예. 신뢰의 이름으로 트러스트 가이, 예. 트러스트원의 차재원 강사고요. 트러스트하게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예, 진짜 이 말씀대로 이 키워드대로 신뢰가 더욱더 굳어지는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런 굳어진 신뢰는 꼬여있는, 얽혀있는 실타래가 잘 풀리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 사탕 포장지를 수입했던 그 업체는 사탕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탕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제조 사업을 함께 이어가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나름의 대기업 집단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건데요. 네. 50개의 자회사를 거린 이 대기업엔 자동차 관련 계열사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업체 측의 계열 쪽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박 회장 출신이 기아라는 한국 기업의 출신이니까 예.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더 잘 풀렸네요. 그렇죠. 그 당시가 이제 한국의 자동차들이 동구권에 진출을 했던 뭐 대우라는 이름으로 진출했던 수많은 역사의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좋은 계기가 된 것이죠. 오. 결국 이 이후에 한국 자동차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중간 무역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자금력이 약한 현지 대리점의 상황을 고려해서 자금 지원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네. 박종범 회장이 오스트리아 금융권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신용장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여기랑 거래하면 안전하니까 거래하셔도 됨이라고 신용장을 개설하는 일에 관여를 했던 것이겠죠. 우와. 2008년부터는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와 자동차 개조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고 네. 그 이후에는 슬로바키아, 체코, 터키, 아프리카의 말리, 모잠비크 지역, 전북 전주와 완주 지역일 때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서 10여 개 이상의 국가, 15개국에 28개의 사업장을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영산의 네임드는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으로 현재 곽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영산그룹이 이렇게 동유럽 현지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사항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신뢰. 그리고 그 신뢰의 기본에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그 정확한 업무 처리, 예. 그리고 내가 내 타이틀을 걸고 하는 것, 이런 좀 책임감 있는 자세에서 비롯된 사업의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사업을 대하는 자세 측면으로도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늘 강조해온 박종범 회장의 이런 모습이 경영 철학에 고스란히 드러났던 사업 초기의 성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과거의 강연 자리에서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데 예. 무역업을 계속했던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게 되고 시장을 확대하는 노력,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기회, 우연치 않게 찾아온 작은 기회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당기면 당길수록 굵직한 알맹이들이 딸려오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평소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볼 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취업이 당장 안 돼가지고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 프라이즈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다면 네. 그럴 때마다 미리 더 준비하고 보다 더 갈고 닦는다면 언젠가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구마 줄기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나에게 찾아온 고구마 줄기는 뭐였는지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게 되네요. 지금 막 배고파서 그 고구마 생각하신 거 아니시죠? 맛있겠습니다. 고구마가 좋으세요? 감자가 좋으세요? 저는 감자파긴 한데 뭐 네. 고구마도 좋아해서요. 그래요. 예. 조만간에 한번 감자나 고구마 한번 드셔보시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키워드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쌤 어떤 키워드 선정해 주셨을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휴머니즘이 답이다라는 오. 키워드로 정했습니다. 이 휴머니즘. 박종범 회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휴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뭔가 이분이 첫 번째 키워드에서 신뢰감을 쌓았던 분이었다면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뭔가 인자하고 친절하고 뭔가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막 나올 것 같은데 쌤 네. 맞을까요? 예, 그거 얹고 어떤 컬처, 뭔가 뮤직, 뭐 도서, 그러니까 와우. 이런 쪽의 키워드와 함께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서는 예. 영어로 북이죠.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글이 나온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를 믿고요. 예. 두 번째 키워드 예, 그쵸.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실제로 이제 해외에 거주해 있는 많은 우리나라의 그 대사관들 네. 혹은 기업들은 해마다 10월 한 마지막 주나 셋째 주쯤에는 한국의 날이 열려서 지정이 되곤 합니다. 오. 실제로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도 한국의 날에 참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인도 그 홀레 복장을 입고 산타페 차 앞에서 회사 차를 홍보했던 기업들 우와. 무급이었죠. 아무런 페이는 없었어요. 이럴 어쨌든 수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스트리아에서도 예외 없이 박종범 회장을 주축으로 한국을 알리는 행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기존의 한국의 국경일 행사들을 보면 그냥 귀빈들 모셔가지고 와인 한 잔 먹고 헤어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네. 박종범 회장은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에게 문화 행사를 제안하고 제방 경비를 모두 부담하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음악가를 초청해 현재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을 하는 격조 높은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한국의 날을 격상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야. 이런 한국의 날 리셉션 문화예술 공연은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체코,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핀란드 등 7개 국가, 주로 동유럽 베이스의 국가들의 대사관들이 주체로서 영상그룹의 후원 아래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멋있네요. 예, 그렇죠. 매월 한 차례씩 유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앙상블을 꾸린 뒤 현지에 있는 양로원, 고아원을 찾아가 공연을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예. 문화예술과 관련한 단체, 뭐 대학들, 빈 시립, 음대, 모차르트 하우스와 같은 이런 단체들을 후원하는 모습들 속에서 단순히 그냥 사업을 해서 뭐 벌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 특히 뭐 어떤 예술 문화를 향유하는 것에는 어떤 뭐 귀천이 있다거나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듣고 적게 버는 사람은 덜 들어야 되는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도 기업인으로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이 사업에 잘 묻어나 있는 게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말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큰 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12개국 언어로 오스트리아의 한국인 그리고 한식의 24가지 조리법을 소개해준 한식이란 책을 번역해서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단순히 그냥 뭐 내가 그냥 어떤 사업만 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다른 분들이 할 수 있게 그냥 응원을 해주거나 뭐 지원을 하거나 후원을 하는 정도라면 네. 직접 나서서 이런 프로젝트성의 이런 활동들에 참여를 한다는 건 예. 그만큼 좀 문화예술에 특별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오. 가능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영상그룹을 알린다기보다는 한국을 알리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약간 제가 다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어요. 승모근 뭉치니까 좀 내려주세요. 네네.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오스트리아라는 낯선 땅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직접 개최를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또 책을 퍼내기도 하고 이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아낌없는 지원 행보 덕분에 오늘날의 영산그룹과 또 오스트리아 안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또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쌤. 이게 확실히 문화예술 분야랑 사업이 접목된다면 지속 가능한 구매와 브랜딩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찍부터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 실제로 9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오스트리아 지역의 전자상가를 가면 다 일본 제품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네. 한국 제품들이 좀 걸려 있고 오래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단순히 제품력도 물론 그 회사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예. 한국이라는 이미지, 브랜드, 이런 컬처가 현지 국가 고객들에게도 잘 인입이 된다면 충분히 오.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또 현재는 또 중국 제품들이 무섭게 또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세계인들의 감성을 영상그룹과 박종모 회장의 다양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예. 동유럽 국가 중심으로 많은 분들에게 한국의 제품과 한국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속 가능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쌤, 저는 오스트리아 안 가봤는데 쌤 네. 혹시 가보셨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가보지는 못했어요. 네, 저도 나중에 유럽 가게 되면 오스트리아 가서 역시 영산그룹의 뭔가 이제 그 남긴 흔적들이 있지 않나 한번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그 말이 씨앗이 된다라는 말 있잖아요. 예. 정말로 갔다 오셔야 될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스트리아. 항공권이 많이 비싸거든요. 아 요새. 정말요? 네네. 누군가가 또 이렇게 또 일로 가거나 하면서 그쵸, 좀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 오스트리아 가서 영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MC 가영께서는 시대를 읽는 이런 마인드가 투철하신 것 같아요. 저희 박종모 회장도 시대를 읽는 마인드가 투철한
그런 경영인이거든요. 예. 실제로 과거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성과 예술을 즐기고 사랑하는 마음에는 빈부가 예. 없다. 빵을 주고 굶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들이 문화 예술을 통해 다시 꿈꾸게 하는 것, 아름다움의 마음을 열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건 예. 그만큼 자기 사업에 대한 탄탄함과 자기 사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면에 문화예술적인 저변이 있다는 와. 것을 보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 시대를 읽고 현지 국가와 함께 성장하는 이 박종법 회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쌤, 오늘의 이 총수 없는 총수다마 총총총 주인공 박종법 회장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 어떤 교훈이나 생각을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한국인 2세들에게 뭐 제가 대본엔 담지 않았지만 예. 오스트리아 내에서도 한국어를 잘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 현지 한국인 특히 자녀들 2세들, 교포 3세들 중심으로 많은 한국어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채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었고요. 예. 아무래도 역사가 깊은 유럽의 특성상 사회 구조가 좀 촘촘히 엮여 있고 현지 지역민이 아니고선 그 동양인이 진입을 하는 게 사업적으로나 어떤 사회 경제 위치적으로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돌파해서 거둔 성과가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상상 이상의 성과를 거둔 훌륭한 기업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신뢰감을 주는 경영인 또 문화예술과 함께 이 영산그룹과 우리나라를 오스트리아에서 알리는 기업인으로 박종법 회장을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선생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